자, 54페이지 16번부터 보겠습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은 일신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나 대여 등이 인정되지 않죠. 2.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 의한 중개 행위는 행정 형벌을 받게 되나 형벌 밑줄 하시고요. 얘가 등록 없이 중개업 하니까 몇 년 몇 천이에요? 3년 3천이죠. 예,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개업 등록이 적법 요건에 들어가는 거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아까. 3. 이의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거래계약의 효력은 인정은 되죠. 그러나 그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청구권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수 청구권은 개공한테만 인정되는 거고요. 4.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도 없고 첨부할 수도 없는 거죠.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게 순서예요?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보증은 나중에 하니까 이걸 등록 신청할 때 첨부할 수가 없죠. 5.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자, 우리가 강동구에다가 등록을 신청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강동구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돈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조례로 돈을 걷겠어요? 강동구 조례로 받겠죠. 그죠? 강동구 조례. 요 강동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이제 소위 행정 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하남시에다가 신청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남시면 하남시 조례를 정한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청한 시군구 조례를 기준으로 내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시군구가 되는 거죠. 17번 중개업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개설 등록을 하려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그렇죠.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2.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통지일로부터 적법하게 중개업물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네요. 왜 틀렸어요? 등록 통지일로부터 적법하지는 않아요. 통지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보증도 해야 되고 또 등록증도 교부받아야 되고 또 인장도 등록해야 되고 또 게시물도 게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법하지는 않죠. 2번이 틀렸고 3.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어떻게 교부, 지체 없이 교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4. 등록관청은 매월 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신고 등 아무튼 등록관청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5번은 저희 종별 변경인데 일단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법인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갈아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기존의 개공이니까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종전의 등록증은 뭐 해야 돼? 반납해야 돼요. 왜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돼요?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을 안 하면 등록증이 2장 나가게 되잖아요. 법인 등록증과 개인 등록증. 이게 2장 갖고 있으면 한 장은 뭐 하고 싶을 수 있어요? 빌려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지? 빌려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고. 28번 문제는 이제 종별 변경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 18번 문제는 밑에 여백에다가 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고 시작할게요. 종별을 변경하는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공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갈아타거나 또 반대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는 무슨 개공에서 부칙 개공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에 거는 뭐에서 뭐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법인에서 개인, 아래 거는요? 개인에서 개인. 그러니까 유형이
아래 거는 유형이 같은 종별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른데 위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종별 변경이니까 뭐를 다시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돼. 등록 신청 다시. 무슨 번호 바뀌어요? 등록 번호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래의 경우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건 하여야 한다야. 왜? 관청에서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예.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 개공은 개설 등록을 한자로 정의되므로 등록을 통하지 않으면 개공의 종별 변경을 할 수 없다. 종별 변경 가능한 케이스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부칙 개공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아래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바뀌고 안 바뀌고 밑에의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안 바뀌는 거야. 그냥 종별만 바뀌는 거지. 예,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 종별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할 수 있죠. 종별 변경 시 실무교육을 따로 이수할 필요는 없다. 실무교육은 신규 등록할 때 받는 거니까 얘는 종별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바꾸는 거니까 교육받을 필요는 없고요. 3.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개인데 법인 개공으로 종별을 바꾸려고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갈아타는 거니까. 4번이요. 부칙 개공인데 동일 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하려고 한대. 예, 그러니까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때는 약식으로 할 수 있죠. 뭘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 여기다가 뭐라고 붙이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붙이면 안 돼. 이건 기재사항 변경이니까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 관청에다가. 5. 종별 변경 시 등록 신청서 제출 방식이든 또는 등록증 재교부 방식이든 어떤 경우이든 종전의 등록증은 꼭 뭐 해야 돼? 반납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장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 56페이지 가시면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었는데 무등록 중개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를 읽다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그 찾는 기준이 나쁜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문제 풀다가 이렇게 바뀌어. 근데 문제에서 나쁜 사람 찾으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찾으래? 무등록. 그러니까 무등록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1. 개공인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대. 그럼 이거는 사실 뭐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개공이만 읽으면 돼. 개업공인중개사까지만 읽으면 된다고. 왜? 얘는 무등록은 아니니까 개공이라 그랬으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다 꼼꼼하게 읽다 보면 이런 거는 이제 당한단 말이야. 나 스스로가 바뀌어버려. 막 이제 아예 이거 나쁜 놈이니까 얘가 정답이야.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근데 거기 다 나쁜 놈들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2.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 이것도. 왜? 등록을 했으니까 유등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등록은 했다는 얘기죠. 3.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등록이야. 개공이니까 주어가. 4. 금지행위 위반으로 등록 취소를 받고 뭘 받았다고? 취소를 받았대. 그럼 일단 개공은 아니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다시 재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을 했다는 게 아니고 뭘 했다고? 신청을 하고 바로 중개업을 했대. 그럼 무등록이지 뭐. 등록을 신청하고 며칠 기다려야 그 등록이 되는 거야. 7일. 근데 바로 하면 안 되잖아. 무등록이니까. 4번 답이죠. 그렇게 풀어내셔야 돼.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왜 어려워져? 다 나쁜 놈들이 여기. 자, 5번. 휴업 신고 없이 이것도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휴업 신고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개공이 하는 거니까 이제 의미적으로 개공이라는 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20번.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면 몇 년 몇 천? 3년 3천. 2.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행정형벌 이외에 별도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처분을 못하죠. 왜 처분을 못하지? 등록이 없으니까. 예. 무면허자가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 돼? 면허 취소 안 돼? 왜 안 돼?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얘한테는 3년 3천의 형벌만 가하고 행정처분은 가할 수가 없습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대. 그럼 무등록 중개업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부정 등록이니까. 부정 등록 몇 년 몇 천이에요? 3년 3천. 동일한 형벌 밑줄 하시고 이게 몇 년 몇 천이라고? 3년 3천. 더불어 행정처분. 행정처분도 있어. 부정 등록이니까. 어떤 거? 절취. 예, 절대적 취소. 예, 절대적 등록 취소가 병과된다. 실제 병과됩니다. 부정 등록이면 3년 3천의 절취 병과. 4.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그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 법률행위,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 행위자가 나쁜 거지. 5번. 휴업 중이거나 업무 정지 중인 개공. 휴업 중이거나 업무 정지 중인 개공. 얘네도 개공이에요, 아직은.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다. 아니죠. 무등록은 아니잖아. 개공이니까. 다만 휴업 중에 업무했을 때와 좀 다르죠. 밑에 여기다 적어볼게요. 휴업 중에 업무 했을 때와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신고된 휴업을 말하는 거겠죠. 또 뭐 중에 업무 정지 중에 업무하면 달라. 제재가 위에 게 뭐지요? 휴업 중에 업무하면 업무 정지 아니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왜냐하면 재개 신고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뭔 신고? 재개 신고. 예, 그런데 업무 정지 중에 업무하면 제재가 굉장히 세요. 뭐 성취 아니고 절취. 예, 형벌은 따로 없어요. 예, 절대적 취소가 병과되고 이것도 곧잘 나옵니다. 휴업 중에 업무하거나 업무 정지 중에 업무하면. 다만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뭐는 아닌 거예요. 무등록은 아닌 거야. 개공이라고 주어를 줬으니까. 2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결격사유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주제죠. 우리 법에서. 1. 자격 취득하고 10년이 지난 사람. 결격입니까? 아니에요. 2.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인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얘 결격입니까? 예. 얼마간?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2번이 답이죠? 예. 3.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후에 1년이 경과됐대. 결격 아니야? 왜? 1년 때문에? 복권 때문에? 복권 됐으면 풀린 거예요.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대. 얘는 처음부터 결격이 아니에요. 왜? 선고 유예됐으니까. 뭐여야 결격이죠? 집행유예, 뭐 혹은 실형선고 이렇게 나와야 결격이고요. 5번.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이면 액수불문하고 결격이 아닙니다. 왜? 이 법이 아니므로. 이 법이 아니므로. 22. 개공 등의 결격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그 22번 문제 위의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이제 기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간 계산 원칙. 일단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우리 기간을 계산하는 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입니다. 민법의 원칙은 첫째 날 불산입하는 게 우리 민법의 원칙이에요. 이걸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 그래요. 첫째 날은 안 친다 이 말이에요. 첫째 날은 안 치는 게 원칙.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첫째 날을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산입, 첫째 날부터 치는 경우가 있어요. 즉시, 그러니까 그날부터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예컨대 나이 따질 때, 나이, 그리고 형기를 따질 때. 형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징역형을 받았어. 오늘 구속됐단 말이야. 밤 9시에. 예. 그러면 오늘부터 하루 살은 거야? 네.
네, 그 형기. 오늘부터 쳐준다. 그리고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그럼 규정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따질 때 초일을 산입해라고 준단 말이에요. 법률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산입하는 게 이 형기가 좀 중요해요. 형기. 그러니까 이 형기는 불이익적인 거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해야지. 그런 거죠? 예. 예전에 이명박 구속시킬 때 밤 11시 50 몇 분에 노크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검찰차에 탄 시간은 12시 넘어서 타고. 그러니까 날이 바뀐 거지. 예. 그리고 실제로 구치소 들어간 날은 확실히 이제 그 날이 바뀐 거고. 언제부터 따지는 게 맞아요? 원래는 우리 같으면 차에 탄 시간부터 따졌을 텐데, 이명박이는 노크한 시간부터 따져준 거야. 그래서 하루를 더 사는 걸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건 특혜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자, 아무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99년 10월 30일 날, 오후 7시 출생.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99년생이니까 얘가 정확히 몇 년을 더해야 성년이 되는 거예요. 20년 아니고 19년. 19년이니까 몇 천? 2018년도에 이제 성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를 따질 때는 초일 산입, 불산입. 산입. 그러니까 첫째 날 치는 거야. 10월 30일 쳐야 돼. 그러면 정확히 언제까지가 미성년이야? 2018년도 10월 29일까지가 미성년이야. 그럼 언제부터? 다음날 0시. 그러니까 30일 0시부터 성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격사에서 정확히 벗어나는 시점 맞죠? 예. 자, 니은 심신박약, 재산의 낭비 이런 거 가지고 결격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심신이 박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심신이 누구나 다 박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결격사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전 국민의 반 정도는 다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제정신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니까. 우리를 지금 결격이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재산의 낭비에 염려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재산의 낭비 염려가 있고. 매주 로또 사시는 분 계시잖아. 매주 막 그렇게. 재산의 낭비 염려가 있죠. 그게 막 평생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니은번은 그러니까 결격이 아닌 거예요. 아무 상관없고 디귿. 2015년 11월 1일 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밑줄을 잡을게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밑줄 잡으시고 결격이에요? 네. 몇 년 동안? 이거 4년 6개월 하면 안 돼요. 그럼 정확히 3년만. 무슨 기간만? 유예 기간만. 그럼 집행유예도 형기인가요? 그럼요. 집행유예도 형기야, 형기. 다만 교도소만 안 갈 뿐이지 형기를 사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근신하고 있어야 돼. 결격이니까. 그러면 첫째 날 산입, 불산입. 산입해야 돼. 그러면 정확히 언제 풀려? 2018년도 10월 31일 밤 12시에까지가 집행유예고 그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2018년 11월 1일 0시부터 이후부터 결격에서 벗어난다. OX. O 정확히 맞았고 초일 산입한다는 얘기죠. 리을. 2016년 8월 11일 날 금고 1년에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볼 거 없어요. 선고유예는 결격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미음.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 원 벌금. 이것도 결격 아니에요. 왜 아니야? 이 법이 아니므로요. 다만 형법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결격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또 결격이야. 그래서 다 읽어주시는 게 좋은 거죠. 비읍. 이중 등록에 해당돼요. 이중 등록에 해당될 수 있죠. 2016년 5월 15일 날 등록 취소를 당했대. 그럼 정확히 몇 년간 결격이야? 3년간. 등록 취소 먹으면 3년 결격이니까. 자, 칠판 잠깐 보시고. 취소가 되고 3년의 결격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이인가? 나이는 아니잖아. 근데 형기에 준하는 거지. 불이익적 기간이니까 나한테. 그래서 형기에 준해서 이 경우도 초일을 뭐해? 산입해야 됩니다. 그럼 정확히 따져볼게요. 언제까지가 결격이야?
19년 5월 14일까지가 결격이야. 그 정확히 언제 풀려? 2019년 5월 15일 0시부터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계산을 21년이니까 5년이나 카운트했네. 5년 아니고 3년만 결격에 걸립니다. 23.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결격사유 문제인데 결격사유에 결자도 안 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기억. 혼인한 미성년자 결격인가요? 네. 예. 왜? 예, 미성년자니까. 자, 우리 기억번 옆으로 화살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민법상 성년이에요. 얘는. 맞아요? 예, 민법상은 성년이야. 근데 무슨 법으로 보면 미성년이야? 공인중개사법으로 보면 미성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로 생각하셔야 돼. 민법 문제가 예컨대 혼인을 한 미성년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뭐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냐면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얘는 왜? 성년이라. 민법 문제에서는 성년인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얘를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결격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결격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혼인 갖고 안 된다는 얘기야. 중개사법에서는 뭘 먹어야 돼? 나이 먹어야 돼. 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갖고 안 돼요. 그럼 피한정 후견이는 어떻게 해야 풀려? 뭔 판결? 응? 그 피한정 후견 선고받은 거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줘야 돼. 취소 판결이 있어야 되고. 디귿.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후. 볼 거 없지 뭐. 복권됐으니까 결격 풀렸고. 니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법 위반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네. 결격이죠? 네. 몇 년? 3년. 뭐 한 날로부터?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죠. 2년 남았네 얘. 미음. 변호사법 위반 벌금 선고. 변호사법 위반이면 결격이 아닌 거네요. 예, 뒷장 가시고. 24번 문제는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결격사유 해당 효과로 틀린 거 1번.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나요? 네,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원시적 결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격이면 등록을 안 해주니까. 2. 언제나 시험도 볼 수 없나요? 아니에요.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2번 틀렸고. 3.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임원인데 결격에 걸렸대.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 등록을 취소해야 돼. 왜? 아니야. 제 말을 잘 들어봐요. 법인의 임원이 결격에 걸리면 그 법인도 결격에 걸린 거야. 같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취소하는 게 맞아. 단, 옆으로 화살표 하고요. 단, 몇 달 안에, 2월 내에, 뭐 하면, 해소하면, 그 다음에가 뭐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뭐야?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뭐지?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뭐 해버리면? 해소하면. 근데 처음에 원칙은 뭐야? 취소하는 게 맞아. 근데 2달 안에 뭐 하고?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거고. 그 반대로 해소 못하면 취소해야 돼.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았어요. 원칙적으로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4.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하더라도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이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고용인은 뭐가 아닌 고용인? 아니, 개공 말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3번 문항에 사원 또는 임원을 줬으니까 4번에서 고용인은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이 돼도 그를 고용한 개공은 결격은 아니야. 그렇죠? 대신 업무정지 받아야 돼. 이 4번의 상황이 업무정지 받을 상황이라고. 다만 화살표 할게요. 똑같아요. 단 몇 월 안에? 2월 안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뭐를 안 한대? 업무정지를 안 한대. 자, 그러면 3번과 4번의 차이점. 3번은 직급이 높은 애들이라 해소 못하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는 거고,
4번은 직급이 낮은 애들은 결격은 아니고 그게 업무정지 걸리니까 해소할 수밖에 없어. 못하면 업무정지 먹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내보내야 돼. 그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이 걸렸든 고용인이 결격에 걸렸든 무조건 2달 안에 다 내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불이익을 개공이 받게 됩니다. 5.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에 걸리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시험 보는 거 빼고는. 25. 개공의 결격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기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 가석방됐대. 그러면 얘가 뭐가 아직 남아있는 자죠? 자녀 형기. 그렇죠? 자녀 형기가 남아있는 자인데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OX, X. 그러면 자녀 형기가 모두 경과가 되고 그리고 다시 3년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를 바꿔줘야 돼? 가석방된 날로부터가 틀렸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녀 형기 모두 경과된 날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을 받은 자. 자, 일반 사면은요. 앞에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일반 사면은 뭐가 없어진다고? 앞에 거. 앞에 뭐가 나왔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없어지는 거야,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아무것도 아니면 개공이 될 수 있죠. 어떻게? 즉시. 바로 될 수 있고. 디귿.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면제를 받았대. 형집행 면제는 뭐를 없애주는 거야? 앞에 거를 아니면 남은 형기를 없애주는 거야. 남은 형기. 따라서 형집행 면제 받고 몇 년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자녀 형기는 없어졌으니까 결격에서 회수가 되니까 그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공이 될 수 없다. 맞네요? 예. 자, 네 1번.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대요. 이 법 아닌 다른 법. 결격에 해당한대. 그렇지? 않죠. 자, 26번 문제에다가 별표 한번 할게요. 어려웠을 거예요. 예? 26번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렇죠? 예. 26번하고 29번하고 이어서 풀어볼 거거든요. 예, 이어서 풀어볼 건데 똑같은 취지의 문제입니다. 그럼 26번과 29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결격사유라는 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자, 볼게요. 처음부터 결격에 걸릴 수 있어요? 예, 이런 걸 뭐라고? 원시적. 그 원시적 결격이면 뭐가 안 돼? 등록이 안 돼. 그렇죠? 이 효과밖에 없잖아. 근데 먼저 등록을 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없어서. 결격사유가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결격 걸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 이런 결격을 뭐라 해? 후발적 결격. 그럼 어떤 효과? 이거 취소시켜야지. 예, 이게 이제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격을 뭐라고? 원시적이라고 하고. 이 결격은 후발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간단한 게 뭐냐면 주어를 만들어 보고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쉬운 거 한번 해볼게. 미성년자라는 결격 있죠? 1번이잖아.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 미성년자가 등록할 수 없다. 말이 되네? 그럼 이게 미성년은 원시적인 거야. 그럼 미성년자인 결격, 즉 원시적 결격은 뭐를 취소할 수 없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26번의 문제 밑에다 밑줄 할게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것에다가 밑줄.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거는 뭐를 말해? 원시적 결격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예. 자, 다시 칠판. 등록을 했어. 근데 결격에 걸리잖아요. 이건 무슨 결격? 후발적 결격.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미성년자에다 넣어볼게요. 등록을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개공. 자, 개공이 미성년자가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미성년자는 원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후발적 결격에 걸리면 뭐를 취소해야 돼? 등록 취소. 자, 29번 문제 하나 밑줄 해볼게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밑줄 하시고. 이건 무슨 결격 고르래? 그렇죠. 후발적 결격을 고르라는 거야. 굉장히 간단해. 이제 이 원리만 알면.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26번. 네, 1번 문항이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았대. 그럼 칠판 볼게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을 수 있죠. 얘가 등록을 할 수 없지. 그럼 얘는 원시적에 일단 들어가네. 자, 그런데 등록한 개공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선고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두 개 다 되잖아 지금. 두 개 다 되면 무조건 후발적으로 하는 거야. 두 개 다 되니까. 그러면 얘는 개공이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았대 라고 치면 등록은 어떻게 해야 돼? 취소. 그러니까 1번은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취소가 가능하니까. 예. 말이 되니까. 예. 자, 2번. 개공인데 가상의 주어를 이제 그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개공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아,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등록 취소시켜야 돼. 개공일 수 있으니까. 3번. 개공인, 역시 이제 가상의 주어를 하나 넣어보는 거야. 개공인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시켜야 돼. 근데 4번을 잘 보세요. 개공인데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일단 여기까지 말이 되죠? 근데 얘가 뭐를 했대? 폐업 신고를 했대. 폐업 신고를 했대. 개공이 아니라는 말을 확실히 주고 있죠. 자, 못 들었어요? 예, 자, 다시 해볼게요. 얘가 업무 정지를 받을 수는 있잖아, 개공이. 근데 얘가 뭐를 했대? 결정적으로 폐업 신고를 했대. 폐업 신고를 하면 개공이 아닌 거지. 개공이 아니라는 말을 유일하게 4번에 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개공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안 줬잖아. 근데 유독 몇 번에서만 개공이 아니라는 말을 줬어. 4번에서만. 그게 어떤 말이에요? 폐업 신고를 한 자. 여기에서 알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결격이냐면 후발적 결격, 아니요, 원시적 결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등록을 취소할 수 없어? 얘는 등록이 없어. 취소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건 원시적 결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5번도 한번 해볼까요? 개공인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 후발적 결격이야. 이거 등록 취소해야 돼.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볼게요. 29번. 자, 이번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결격을 찾으면 된다고? 후발적. 자,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가 4명이 나오겠네. 그죠? 4개가 나오고 개공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개공인지 아닌지를 줬어. 자, 그걸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격정지에서 알았지? 자격정지는 개공이 아니잖아. 왜 아니야? 소공만 맞는 거니까. 자, 2번도 개공이 아니라는 말을 확실히 주고 있어요.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먹으면 개공이 아니잖아. 3번도 아까 말씀 똑같은 거예요. 개공이 아니라는 말 주고 있어. 뭐? 폐업 신고. 5번도 볼게요. 4번 건너가고 업무 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얘가 주어잖아요. 얘는 개공은 아닌 거지. 사원 또는 임원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뭐가 아니라는 거야. 개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 2, 3, 5번은 등록을 취소할 수가 없어. 왜? 개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적 결격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4번은 주어를 한번 붙여볼게요. 개공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말이 되네? 예. 그럼 얘는 등록이 취소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6번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29번이 좀 더 사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나온다면 개공인지 아닌지 지문상에서 찾아내시면 돼. 지문상에서.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29번을. 29번의 1번 문항은 왜 개공이 아니야? 자격이 정지된 거는 소공만 받는 거니까. 얘는 소공이라고 확실히 주고 있잖아. 소공한테 등록을 어떻게 취소할 거야? 예. 그 다음에 2번은 왜 등록 취소를 왜 못해? 등록이 취소가 됐어 이미 얘는. 더 어떻게 취소해? 3번에 업무 정지 받고 폐업을 했어. 얘도 취소할 수 없어. 왜 없어?
이미 폐업했으니까 개공이 확실히 아니잖아요. 5번도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라는 주어를 주고 있으니까 얘가 확실히 뭐 아니라는 거야. 개공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원리 알면 별거 아니에요. 자, 27번 올라갈게요. 개공 등의 결격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원인이 소멸되었대.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 근데 뭐는 아직 안 받았대. 취소 판결은 아직 안 받았대. 결격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죠. 1번 틀렸고. 2번. 법인의 임원 중 중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 그러니까 법인 임원이 만약에 뭐 5명이면 그중 1명이 중개 업무는 일체 담당하지 않고 자금만 담당하는 임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임원은 결격에 해당이 되더라도 2달 안에 해소할 필요가 없대.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임원이 업무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임원이 결격에 걸리면 몇 달 안에 이 2달 안에 해소해야 되고요. 못하면 법인의 등록은 취소됩니다. 2달 안에 해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해소가 내보내야 돼. 이제 법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3.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3번을 잘 볼게요. 주어가 공개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뭐가 취소가 됐대? 등록이 취소가 됐대. 그렇죠? 그러면 결격에는 들어갔어, 얘가. 근데 자격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죠. 자격 취소는 4가지 원인만 있거든요. 그 자격 취소 밑줄 한번 해볼까요? 자격 취소 원인 4개가 뭐야? 암기 코드, 부정대선. 부정대선 한번 암기해보죠, 저랑. 예. 부가 뭐죠? 부정취득. 정은. 정지 중에 업무했거나 정지 중에 이중 소속했을 때. 대는. 대여양도. 자격증 대여양도. 예, 선은. 이 법 위반한 징역형의 선고. 근데 여기 부정대선 안에 등록 취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가 되면 그냥 등록만 취소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뭐가 취소가 되면? 자격이 취소가 되면 그때는 등록은 당연 취소가 돼. 이유는? 자격이 없으니까는 빵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격사유라서 100점이고요. 예. 자, 4번이요. 형의 시효 완성으로 집행이 면제가 됐대요. 네? 형의 시효 완성. 예, 그러면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된 거하고, 예, 그것도 상단 하단 아무데나 한번 좀 적어볼게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하고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말인데, 공소시효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게 쉬우냐면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는데 뭐가 완성됐어? 공소시효가 완성됐어. 이제 지금은 얘를 잡아도 이제 잡아가둘 수가 없어. 뭐가 완성돼서?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그럼 얘는 결격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야.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말은 결격이 아예 아닌 거야. 근데 형의 시효라는 말은 이제 신창원이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신창원. 예. 신창원 탈옥 사건. 신창원이라는 애 아시죠? 예? 예, 신창원이 있는데 신창원이가 탈옥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강도여서 무기형을 받았어. 살인 강도범이야.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나쁜 놈이야. 근데 얘가 무기수인데 탈옥을 해가지고 2년 7개월 동안 계속 도망 다닌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몇 년을 도망 다녔으면 15년 정도 도망 다녔으면 뭐를 완성할 뻔했어. 형의 시효를 완성할 뻔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계속 도망 다녀다가 형의 시효를 완성을 했다고 치죠. 그럼 얘는 원래가 무기수였으니까 뭐에는 걸렸던 거야. 결격에는 걸렸던 거야. 원래 형을 받았으니까. 형의 선고를 받았으니까. 근데 시효가 완성이 되면
뭐가 되냐면 집행이 이제 면제가 돼버린다고. 더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는 거야. 처음에 결격이 걸렸지만. 근데 이 집행 면제가 되고 나서 막바로 개공이 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집행이 면제가 됐으니까 추가 몇 년은 해야 돼. 3년. 요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년 결격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격이 3년간은 더 지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의 시효 완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몇 년의 결격을 추가해야 돼? 3년의 결격을 추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면제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그러면 자, 신창원이 기준 해볼게요. 신창원이가 탈옥을 했어요. 몇 년 도망 다녔어? 15년. 그럼 이제 15년 딱 지나면 더 이상은 잡아가둘 수가 없지? 막바로 개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 3년. 그래서 전체 몇 년? 18년을 기다려야 개공이 될 수 있는 거야. 신창원 같으면. 그 대신 15년은 도망 다녀야 되고 3년은 뭐 할 필요는 없고 도망 다닐 필요는 없는 거야. 어차피 시효 완성이 됐으니까. 추가 3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5번.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한다 하여 그를 고용한 개공이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일 때만 원칙적으로 취소가 되는 거지. 그냥 고용인 신분에서는 개공에게 등록 취소까지는 안 돼요. 다만 고용인을 결격에 해당이 되는 고용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이 돼요. 28번도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것도 어려웠죠? 이거는 애우셔야 돼. 이 28번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거든. 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26번보다 훨씬 중요한 게 28번이야. 그런데 자 봅시다. 28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다음 중 중개업 개설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나?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가 돼도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 그게 뭐지? 사회결등.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 문제 여백에다 써놓을게요. 아무 데다가 뭐라고요? 사회결등. 사회결등 한번 적어놓고. 자, 사는 뭐죠? 사망. 해는 해산. 결은 결격사유. 등이 등록 기준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인은 뭐를 취소시키는 원인이죠? 등록을 취소시키는 원인인데 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결격을 뭐 할 필요 없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 적용할 필요가 없냐면 첫째부터 볼게요. 얘 뭐 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3년 결격 뭐 할라 적용해? 해는 해산했으면 3년의 결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어렵고 그래요. 얘가 뭐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어? 결격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결격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되면 일률적으로 3년만 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되는 결격이 풀려야지. 원인되는 결격 사유에서 해소만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3년일지 30년일지 죽을 때까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등은 뭐죠?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적용하지 않고 뭐 하면 돼? 기준만 충족하면.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 지금은요?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경우는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닌 거. 사회결등 아닌 게 답이지 뭐. 그쵸? 자, 1번.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 등록이 취소가 됐대. 이게 뭐죠? 결격이잖아, 결격. 3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결격이니까. 결격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는 뭐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돼?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아니고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니까 1번은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1번 틀린 거야. 2번. 피성년 후견인을 받아,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을 받아 등록이 취소가 됐대. 얘도 뭐야? 결격사유지. 피성년 후견 자체가 결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3년 갖고 안 되잖아요. 이거 뭐 할 때까지? 그거 취소받을 때까지 계속 결격이잖아.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이걸 부정등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정등록이면 칠판 잠깐 볼게요. 부정등록이면 여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네. 그러면 부정등록으로 등록이 취소가 되면 몇 년 결격? 3년 결격 적용해야지. 3번이 답이야. 부정등록이면 사회결등이 아니니까. 4. 법인의 등록기준 미달. 법인의 등록기준 미달. 이거는 등록기준 미달이니까 3년 결격 적용하지 않죠? 5.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도 해산이니까 뭐를 적용하지 않아?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않아요. 예. 이 28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 암기해서는 문제 못 맞춥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돼.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28번 문제가. 자, 30번.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인가요? 예. 니은 개인회생 신청 한 후 법원에 인가 이런 말 나오는데 채색 한번 할게요. 개인회생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상단 여백에다 적어볼게요. 개인회생인가가 있고요. 파산 선고가 있어요. 자, 요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 전혀 달라.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회생인가는 채무를 변제하겠대, 안 하겠대? 할 거야. 채무 변제할 건데 누구 계획대로? 채권자의 계획대로 아니면 채무자의 계획대로? 채무자가 내 계획을 변제 계획을 법원에다 내는 거야. 에?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이자만 400만 원이다. 그럼 갚을 수가 없잖아. 내가 수입이 300밖에 없는데 이자만 400만 원을 갚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법원에다 이렇게 내는 거야. 내가 300을 벌어서 150만 원은 내가 쓰고. 왜?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150만 원씩 갚을게. 그것도 내가 20년 동안 갚을게. 이렇게 이제 법원에다가 회생인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그러면 뭐를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실제 직업이 뭐고 얼마나 갚을 수 있고 또 이제 재산을 재산 관계를 다 명시해 줘야 돼. 내가 뭐가 재산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 속이면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다 오픈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20년 동안 갚을 건데 다는 못 갚겠죠. 그렇잖아. 이자가 훨씬 세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보고 진정성을 보고 그걸 인가를 해주는 거야. 너 그것만 갚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내가 150만 원씩 20년만 갚으면 채무가 얼마든 다 없어지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개인 회생인가라고 해. 근데 이거는요. 파산 선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선고한 거야. 너 갚지 마. 네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대신 돈 빌린 사람은 뭐가 더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지. 왜? 이게 파산 선고가 왜? 안 갚아도 되니까. 이게 나쁜 거지. 이건 갚아야 되니까. 그 대신 장단점이 좀 있는 게 얘는 뭐에 안 걸려. 결격에 안 걸려. 기업에서도 이거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게 갚을 사람이니까. 근데 얘는 뭐에 걸려? 결격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막노동밖에 안 돼. 어떤 기업에서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대신 이것도 몇 년만 지나면 풀려. 10년만 지나면 풀린다고. 뭐가? 파산 선고가.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파산의 인식이 되게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20대 젊은 친구들도 뭐를 해요? 파산 선고를 해. 왜? 그냥 10년만 지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러 막 돈 잔뜩 땡겨 쓰다가 일부러 파산 선고하면 이걸 사기 파산이라고 해서 그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노력을 해서 도무지 안 될 때 파산 선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결론 내릴게요. 개인회생인가는 결격이다, 결격 아니다? 결격 아니에요. 파산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디귿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에 4년이 됐다. 취소되고 4년 지났으면 결격 풀렸네 뭐. 그렇죠? 자, 니을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온 건데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이면 이 법이든 다른 법이든 무조건 결격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음주교통사고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냥 뭐면 징역형이면 당연히 결격인 거야. 얼마 동안?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당연 결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1번까지만 볼게요. 거기까지가 결격이니까.
틀린 거 1번. 개공뿐만 아니라 고용인에게도 적용됩니까? 그럼요. 결격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2. 개공이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은 개공이 결격에 해당이 되는데 등록은 취소되어야 해. 예, 그 2번 문항에다가 별 5개 할게요.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예, 그러면 이거를 문장으로 읽으면 2번 문항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 누가? 개공이. 그럼 얘가 개공이라는 얘기는 뭐가 있는 애가? 등록이 있는 애가 뭐에 걸려요? 결격 사유에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으로. 이게 지금 개공이 된 이후에 걸려버렸잖아. 그럼 반드시 그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해. 절취 사유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 법에서는. 단연 1위에 탑 1. 3번. 개공이 고용한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이 됐대.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은 아니겠죠. 개공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게 원칙. 예. 그런데 몇 달 안에 해소하면, 2달 안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산 선고 받고 몇 년 지났대? 10년. 거기 10년 경과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법정 복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법정 복권에는 10년 지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중간에 파산 폐지 결정이나 또는 면책 결정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파산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법정 복권. 그러면 법정 복권 사유에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나거나 10년 지나거나 그 다음에 파산 폐지 결정을 받거나 그 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복권된다 이 말이에요. 그 판결을 안 받아도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얘는 판결 없어도 개공이 될 수 있어요? 예, 10년 지나면 끝이고. 5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부모 동의 갖고 안 된다 그랬죠? 결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벗어나? 나이 먹어야지. 예, 자, 다음 시간에 할게요.